마지막으로 제가 플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웹을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박스랑 여기 있는 이 박스랑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자식 요소가 어떻게 배열되던 간에 자기가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자식 요소랑 무관하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자식 요소를 따라서 사이즈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고, 반면 이 친구는 이렇게 하든 사이즈가 안 바뀌죠. 자, 이거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뭐 자식 요소들보다 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네,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친구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식 요소들보다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 요소랑 무관하게 사이즈가 고정되도록 한 친구고요. 이거는 부모 요소인 본인이 자식 요소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바뀌도록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개를 고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div의 모습이죠. 오른쪽이 좀 더 우리가 보는 div의 모습에 가까운데, 더 정확히는 보통 div는 가로는 자식 요소랑 무관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세로가 보통 자식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 세로도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가로로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라고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모습이 바뀌겠죠. 여기는 똑같고 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 상태에서 갭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참고로 양 옆에 패딩을 이렇게 주고 위아래로도 이렇게 패딩을 준 상태거든요. 양 옆에 16, 위아래로 8 이렇게 준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얼라인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운데에 정렬되게 한다. 그러면 얘는 유의미하게 바뀌겠지만, 얘는 애당초 자식 요소에 의해서 크기가 바뀐 녀석이다 보니까 이거를 적용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겠죠. 자, 오른쪽에 정렬, 왼쪽에 정렬, 가운데 정렬.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죠. 여기 세로상으로 중앙에 정렬하냐, 아니면 아래 정렬하냐. 이거는 지금 좀 유의미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그 외관상으로의 변화는 없지만 이 정렬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의도적으로 차일드 2를 크기를 좀 크게 잡았어요. 얘네들은 좀 더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죠. 비록 외관에는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로에 비해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위아래로는 얘는 적용은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꾸는 건 적용이 되지만 가로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왼쪽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꾼다면요. 이렇게 바꾼다면은, 자, 0인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자,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향을 미치겠죠. 이번에는 이 친구의 케이스에서 요거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거는 아마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왜? 정렬이 세로인 상황이니까. 자, 변화가 없죠. 이렇게 세로인 정렬에서는 여기가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는 변화가 있지만. 자, 그래서 부모 요소가 자식 요소에 대해서 사이즈가 고정이 돼 있냐, 아니면은 자식 요소에 대해서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얼라인이 미치는 영향을, 뭐 이게 이제 CSS로는 Justify Content나 아니면 얼라인 아이템스에 해당하는 속성일 건데, 이게 미치는 영향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걸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스페이스 비트윈 옵션 같은 경우가 고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지만, 고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자식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거로 바꾼다고 해서 일 때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것마저도 이게 저기가 돼버렸네요. 제가 저 옵션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제가 이 상황에서, 요것도 0으로 바꿀게요. 네. 이 상황에서 요거로 바꾼다고 해서 얘가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얘는 여기 안에서 배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자식 요소에 의해서 부모 요소 크기가 정해지는데, 지금 방금 제가 적용한 옵션 같은 건 이거죠. 부모 요소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거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너네들 간격도 멀어져라인데 얘는 적용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세로일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먹였을 때랑 그냥 팩트일 때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얘는 꿈쩍도 안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요 제가 어디다 따로 만들었냐면, 자, 여기 토픽 플렉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부분을 쭉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수반되는 주요 CSS 프로퍼티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 요소한테 먹이는 건데, 플렉스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거를 로우로 먹이면은 가로 방향으로 정렬하고, 컬럼으로 먹이면 세로 방향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플렉스 랩 같은 경우에는 자식 요소들이 정렬 방향을 따라 정렬되게 넘칠 때 줄바꿈을 할지의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랩은 줄바꿈, 노랩은 줄바꾸지 않음.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는 정렬 방향을 따라서 자식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예를 들어 가로로 정렬하기로 했을 때 가로로 이 애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혹은 세로로 배치하기로 했을 때는 세로로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속성인데,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자, 가로일 경우엔 좌측부터 이렇게 배치, 그 다음에 세로일 경우에는 상단부터 배치, 뭐 이런 거고요. and 뭐 이렇게 다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align items도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각각이 어떠한지 한번 여기 아래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부모 요소의 크기, 정확히는 정렬 방향의 치수가 자식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자식과 무관하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속성이 다르다라고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CSS를 쳐놓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다 패런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켜고 끄고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div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div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로로는 가득 차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면 세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따라서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크기는 자식과 무관해요. 제가 별도의 설정을 넣지 않아서 그냥 생 div 상태이고요. 그래서 가로 크기는 가능한 최대한 커졌고, 그 다음에 세로의 크기는 자식 요소를 따라서 요만큼까지만 커졌어요. 자, 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크기가 자식을 따르도록 해놨어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우측해서 검사 이렇게 누르면, 자, 이거거든요. parent rel horizontal 이라고 하는 각각의 클래스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 relative horizontal, 그래서 width를 가로 크기를 fit content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자식 요소들에 의해서 딱 거기에 맞게 width가 딱 결정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부모의 크기가 자식을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갭을 여기다 안 넣어놨는데 갭 좀 넣어볼게요. 16픽셀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이 친구는 여기가 뭐 변화가 없죠. 커질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다 커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얘는 여기 크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얘가 지금 변한 걸 볼 수 있죠. 갭을 여기 0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세이브하면 다시 이렇게 쫙 붙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16으로 바꾸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div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이렇게 바꿔본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의 크기는 자식과 무관, 세로. 원래는 부모의 크기는 자식을 따르기 때문에 세로가 딱 요만큼만 생기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는 일부러 세로 값을 일부러 지정을 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커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이유는 지금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을 했을 때 지금 가로축을 따라 정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 align items, 그러니까 가로축을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의 기본 속성이 스트레치다 보니까 늘어날 수 있는 데까지 얘가 늘어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넣으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보자고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안 넣은 상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안 넣은 상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식 요소들이 다 DV인데 얘네들이 DV이기 때문에 세로로 이렇게 쌓이죠. 얘도 세로로 쌓이고 얘도 세로로 쌓이고 얘도 세로로 쌓입니다. 그리고 가로 크기를 잠깐 살펴보자면 당연히 얘는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생 DV이기 때문에 가로가 커질 수 있는 데까지 커져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속성으로 제가 fit 컨텐츠를 넣어줬기 때문에 딱 여기에 맞춰져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친구는 가로로는 제가 특별히 값을 안 넣었지만 세로로는 제가 임의의 값을 하나 넣어줬어요. 하이트 500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자면 생 div 상태죠. 가로로는 커질 수 있는 데까지 커져 있고 세로로는 제가 아무 설정 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생으로 설정된 상태고 얘도 생으로 설정된 상태고 얘는 일부러 가로 사이즈를 넣어준 거고 얘는 일부러 세로 사이즈를 넣어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속성을 부모한테 이렇게 넣어주면은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기본값에 해당하는 가로로 이렇게 정렬이 되었고요. 자, 지금 보면은 갭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플렉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요거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감을 좀 볼 수 있게 좀 일부러 여백을 좀 이렇게 준 거예요. 안쪽 여백을 제가 여기 차일드 말고 패런트에 보면은 패딩 8픽셀, 16픽셀을 집어 넣어 놔 가지고 이렇게 좀 패딩 값이 먹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또 다른 이제 값을 줘 볼게요. 자, 플렉스를 먹이고 자, 16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자, 플렉스 디렉션을 제가 로우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솔직히 설정을 안 해놔도 이건 똑같거든요. 이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다른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로우 리버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차일드 1, 2, 3 이런 순서로 바뀝니다. 네, 똑같이 로우로 가로로 배열하긴 하는데 있던 여기 안에 요소들의 순서를 이렇게 뒤바꿔서 보여줘. 이거는 HTML을 뜯어 고쳐야지 되는 거였는데 CSS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고무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럼을 적용을 시키면요. 자, 세로로 정렬이 됩니다. 단, 기존에 플렉스를 먹였을 때, 안 먹였을 때랑 비교해서 보자면 어떤 차이가 있냐? 플렉스를 꺼보면 원래 얘네들 사이에 틈이 없었는데 플렉스를 먹이면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이 컬럼 상태에서 제가 이걸 다시 끄고 이거 컬럼 리버스를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3, 2, 1, 3, 2, 1, 3, 2, 1, 3, 2, 1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끄고 이렇게 세이브를 한 다음에 자, 다시 로우를 이렇게 키면은 로우 상태 기준으로 이렇게 스트레치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플렉스 랩에 노 랩이 있고 랩이 있어요. 자, 노 랩이 기본 설정이거든요. 이거는 뭐를 통해서 노 랩과 랩의 차이를 보시는 게 좋냐면 창 크기를 줄여보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 크기를 이렇게 줄였을 때 이 친구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신 거 보이죠? 랩핑이 일어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튀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크기가 자식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덮기 위해서 얘가 늘어나지 않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부모의 크기가 자식을 따르기 때문에 네, 자식을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변동되는 걸 볼 수 있죠. 반면 아래에 있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자, 가로 크기는 자식과 무관하게 둘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이 친구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여기까지 이거 노랩 설정을 봤고요. 랩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랩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서는 변화가 없고요. 왜냐? 랩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이 모서리가 여기 이쯤에 닿아서 얘가 줄바꿈이 일어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얘가 이제 짜부가 나는 상황이 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줄바꿈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모의 크기가 자식을 따르냐 안 따르냐랑 상관없이 지금 늘어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죠? 왜냐? 얘가 사실상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거가 이렇게 되는 거였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부모의 크기는 자식을 따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justify 컨텐츠 설정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걸 약간 키우고 볼게요. 기본값이 스타트인데요. 스타트를 끄고 end로 바꾸면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를 못 보겠죠. 아까 피그마에서 보여드렸듯이 얘 크기 자체가 자식을 따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정렬하든 왼쪽으로 정렬하든 가운데를 정렬하든 이 유의미하게 이 공간상에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치만 얘는 볼 수 있죠. 얘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죠. 자, 왜? 이 친구는 부모의 크기가 자식과 무관하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거고요. 부모의 크기는 자식과 무관한데 얘는 세로에 대해서만 그게 돼 있지. 가로는 부모의 크기가 자식과 무관하게 돼 있고 얘도 가로가 부모의 크기가 자식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센터를 먹여볼게요. 센터를 먹이면 네, 중앙 정렬이 되고 중앙 정렬이 되고 중앙 정렬되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비트윈을 먹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여백이 딱 끝나는 지점부터 보낼 수 있는 최대한 제일 끝에 있는 차일드를 보내고 균등하게 간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around로 하면은요. 자, 차일드를 기준으로 옆에 이만큼의 간격을 만들고 옆에 이만큼의 간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만큼의 간격을 만들고 이만큼의 간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전히 이 친구한테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정렬 방향에 대해서 부모의 크기가 자식의 크기를 따르게 돼 있는 경우에는 justify 컨텐츠에 의한 효과를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걸 먹여도 이 친구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스타트를 먹여도 변화가 없고 센터를 먹여도 변화가 없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먹여도 변화가 없고 스페이스 이븐리를 먹여도 변화가 없어요. justify 컨텐츠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은 정렬 방향에 대해서 부모의 크기가 자식과 별도로 사이즈가 딱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분리도 하나 보여드려야 되죠. 이분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다 동일합니다. 참고로 여기 패딩 있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끝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보다는 조금 더 한 16픽셀 정도 더 크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justify 컨텐츠들의 여러 가지 속성을 쭉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고요. 이번엔 align items를 볼게요. align items 설정은 지금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로로 정렬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위아래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커져라 라고 되어 있는 설정인데, 자, 스트레치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부모의 크기가 자식과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div의 기본 설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로로는 자식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미하게 못 보고 유의미하게 뭐 변화를 볼 수가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 세로를 억지로 키워놨어요. 부모랑 무관하게, 자식과 무관하게 부모의 크기를 키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스타트로 바꿔주면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붙고요. 위쪽으로 붙고, 위쪽으로 붙고, 위쪽으로 붙고요. 그 다음에 end로 바꾸면 아래쪽으로 붙고, 아래쪽으로 붙고, 아래쪽으로 붙고, 아래쪽으로 붙고요. 그 다음에 센터로 붙이면 네,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그마에서 봤던 그대로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얘의 베이스라인을 딱 이렇게 맞춰요. 베이스라인. 그래서 센터랑은 미묘하게 분명히 다르죠.
이 위쪽에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센터 라인을 딱 이렇게 맞춰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 지금 우리는 가로를 기준으로 이런 값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자, 세로로 정렬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세로로 정렬하고 있을 때, 자, 스타트로 하면은 여기 왼쪽에, 아니, 위쪽에 이렇게 붙고요. 위쪽에 이렇게 붙고. 자, 그 다음에 end로 하면은요. 아래쪽에 붙고요. 근데 여기서는 별 차이를 볼 수 없죠. 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justify content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은 정렬 방향으로 부모의 치수가 자식과 무관하게 별도의 치수를 가져야 되는데 div의 기본 설정은 뭐라고요? div는 별일이 없으면은 자식 요소를 따라서 세로 공간이 커져요. 가로는 자식과 무관하게 최대한 확장되도록 되어 있는 게 div의 설정이지만 세로로는 자식이 있는 만큼 스트레칭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justify content를 먹여도 하나도 재미를 못 보죠.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사이즈를 준 세로 공간으로 사이즈를 준 di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정렬이 세로 방향이고 부모의 크기가 자식과 무관하게 세로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nd, center, 뭐 스타트일 때도 적용되고 기본 값이었고요. 스페이스 between도 적용이 되고 스페이스 around일 때도 적용이 되고 스페이스 evenly일 때도 적용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를 기본으로 이렇게 딱 놓고, 자, 이번에는 align items를 볼게요. 자, align items가 만약 적용이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얘네가 여기까지 쫙 늘어날 거죠. 세이브를 해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이 설명을 위해서, 자, 이 차일드들 있죠. 이 차일드가 지금 현재 div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div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가로 끝까지 사이즈가 이제 차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 설정을 넣어놨어요. width, fit, content, child한테. 그래서 요 설정을 없애야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로 늘어날 수 있는 데까지 늘어나는 이 옵션을 보려면 요거를 꺼주고 이제 왔어야 됐고요. 자, 스트레치, 자, 스타트로 해볼게요. 스타트로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딱 자기 크기만큼만 바뀝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부모가 플렉스가 먹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기본 속성이 어떻게 되냐면 지가 div든 뭐든 간에 지가 차지할 수 있는 크기로만 사이즈가 딱 커집니다. 자, 이거 차일드보다 좀 큰데요,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자식 요소한테 아이고, 패딩을 먹여놔서 그래요. 자식 요소한테 패딩을 먹여놔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작아질 수 있는 만큼 작아진 거예요. 패딩을 보존하고 작아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타트를 하면 이렇게 되고, 엔드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센터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은 먹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상황에선. 왜? 왜 베이스라인을 먹을 수 없냐? 가로로 정렬하는 거에 대한 건데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횡축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걸로 어떻게 정렬하겠어요? 베이스라인이 뭐 이렇게 있는 거면 모를까? 안 되겠죠, 당연히 베이스라인은. 자, 그래서 정렬 상황이 플렉스 디렉션 컬럼일 때는 얼라인 아이템스 베이스라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로 쓰기나 뭐 이렇게 기울여서 쓰기 뭐 이걸 적용하면 모르겠는데요. 이걸 적용할 수가 없고, 자, 스트레치를 적용하면 이렇게 커진다. 그런데 스트레치가 기본 설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컬럼 이렇게 플렉스 디렉션 컬럼을 먹이면 div랑 똑같은 상황처럼 이렇게 가로로 바짝 늘어나네?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스타트나 엔드 뭐 이런 것들을 먹이면 굳이 우리 이 위에 있는 차일드한테 먹여놨던 이 width, fit content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작업을 뭐 해보다 보면은 또 이제 익숙해지는 개념일 거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실 건 없고요. 어딘가 한 구석에 따로 이를 찾아가서 볼 수 있게 뭔가 해놓은 거가 좀 있었으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플렉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자주 검색을 하세요. 플렉스 CSS 치면은
이거 잘 정리해 놓은 케이스가 있다. 가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거를 다시 가서 봐도 되고, 저는 이쪽 설명을 좀 더 추천을 드린다고요. 눌러서 뭐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볼 때마다 좀씩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익숙해질 거니까 너무 그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렉스에 대해서 따로 떼서 설명하는 영상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완료했습니다.